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22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대단원 2단원의 첫 번째 주제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에 대응해서 세 번째 학습 주제입니다. 서구의 침략에 맞서다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는 여러분들 서양의 세력을 전부 다 서구라고 이제 한꺼번에 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천주교 박해와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 천주교는 이제 다른 말로 서학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이 천주교를 여러분들 정부가 탄압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인간평등 사상이랑 그리고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하는 거 요것 때문에 이제 탄압을 당했다고 했잖아. 이 흥선대원군 때에도요 여러분들 천주교가 탄압을 당하게 되는데 이 1866년이 병인년이어서 이 사건을 병인박해라고 부릅니다. 박해는 여러분들 뭐 괴롭히다 괴롭혀서 해를 끼치다 이런 뜻이야. 자, 병인년에 천주교인들을 괴롭힌 사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배경을 먼저 보면 당시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조선에 집권하고 있었을 때 당시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라고 하는 이 땅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해주를 획득을 하면서 조선은 청나라와 여기 국경을 맞닿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연해주 획득으로 조선에서는 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랑 우리가 국경을 맞닿게 됐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와 교섭을 해서 러시아를 견제를 하려고 했어. 그러면서 이 흥선대원군이 당시 있는 프랑스 주교한테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 남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아주면 너네 서양 믿게 해줄게, 신앙의 자유 줄게라고 했는데 이 프랑스가 러시아를 막기에는 같은 기독교긴 한데 믿는 방법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돕고는 싶은데 우리가 러시아랑 하나님 믿는 거 똑같은데 기독교긴 한데 믿는 방식이 달라서 우리는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로 끝나. 프랑스를 통해서 러시아 견제하려고 하는 게 실패로 끝나고 당시에 계속 양반들은 천주교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안 되겠네. 그냥 완전 천주교랑은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한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병인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조선에 12명의 프랑스 선교사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 9명이 여러분들 이제 정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살해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도 처형을 당합니다. 이 사건 병인박해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은 천주교 신자들 목이 잘렸기 때문에 이렇게 서양이 금발이잖아. 이 금발에 서양이 목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박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남은 3명의 천주교 프랑스 신부는 막 도망을 갔겠죠. 그 중에 한 신부가 중국으로 도망가서 당시 중국에 있었던 청나라에 있었던 프랑스의 그 해군 대장이랑 접촉을 해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 좀 도와줘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우리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바로 여러분들 1866년 10월에 있었던 병인양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병인박해 때문에 이제 그걸 구실로 해서 프랑스가 쳐들어온 사건 병인양요, 병인년에 서양 세력이 요는 얘들아 소동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야. 난리를 폈다라는 뜻입니다. 서양 애들이 난리를 폈다. 자,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쳐들어온 거긴 해. 근데 또 다른 이제 생각도 있었어.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우리가 조선을 쳐들어가가지고 조선한테 통상을 요구한 다음에 조선을 경제적으로 한번 좀 잡아먹어 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 그래서 프랑스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해서 프랑스가 서로 상업을 하자, 상업으로 통하자, 상업하자는 거야, 무역하자는 거야. 무역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조선의 강화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강화도는요, 여러분들 이제 인천에 있는 섬이잖아. 그 강화도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고 최씨무신 정권이 몽골의 침입을 피해가지고 이제 천도했던 곳이기도 하잖아. 이 강화도를 여러분들 프랑스군이 공격을 한 겁니다. 병인양요. 그러면서 당시에 프랑스군이 강화부라고 해가지고 강화의 중심부를 점령을 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
한성근이라고 하는 장군, 그 다음에 양원수라고 하는 장군이 문수산성과 삼랑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밑에 있는 지도 한번 볼게. 여기 보시면 문수산성, 그리고 여기 있는 삼랑성이라고 하는 산성에서 열심히 항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프랑스군은 이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야. 결과. 병인양요의 결과 여러분들 프랑스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당시에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이라고 있어. 외교장각은 뭐냐면 여러분들 규장각은요. 그 왕실 도서관이잖아. 정조 때 여러분들 규장각 설치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왕실 도서관 규장각 정조의 왕실 도서관이자 이제 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였던 이 규장각. 근데 이게 서울에 있잖아. 규장각은 왕이 살고 있는 서울에 있는데 이제 이걸 강화도에다가 서울 바깥에 있는 바깥 외자를 써서 서울 바깥에 있는 규장각이다라고 해서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설치를 하고 국가의 중요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잔뜩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프랑스군이 강화도에는 이 외규장각에 보관하고 있던 의궤랑 각종 문화재를 지들이 싹 다 훔쳐가지고 달아놨어. 자, 여러분들 의궤가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요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의궤는 조선에서 일어나는 뭐 혼인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컬러로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는 나중에 똑같은 행사가 있을 때 참고하라고. 이거 굉장히 질 좋은 종이로 해가지고 겉에는 비단으로 싸고 왕이 보기 위한 책으로서 이 외교장각에 잘 보관을 해놓고 있었는데 프랑스군이 이거를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약탈을 당하고 언제 우리가 요거를 발견을 하게 됐냐면 그 1975년에 그 프랑스 그 국립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사서로 근무하고 있던 박병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박사가 있었어. 근데 이 박사가 이 국립도서관 지하에서 막 먼지로 다 뒤덮여 있던 이 의궤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이거 알고 보니까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가져간 거고 이걸 이제 우리 정부도 알게 되고 계속 이거 반환해 달라. 너네가 강제로 가져간 거 아니냐 달라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우리한테 완전히 준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영구적으로 대여를 하는 빌리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야. 자, 의궤를 약탈해 갔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병인양요랑 관련된 거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당시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서양 놈들 이놈들 양아치네.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재까지 다 약탈을 해가? 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은 서양과 통상하고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수교, 교류를 하는 거 얘들아 수교라고 해요. 외교를 맺는 거 수교라고 해. 서양과 상업하고 외교하는 거 전부 다 거부하는 정책. 이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해요. 이거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박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조선에 있었냐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1866년 8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당시에 미국의 상선은 여러분들 상업을 위한 배야. 상업을 하기 위한 배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당시에 그 조선의 평양, 지금의 북한 수도 그 평양 맞아요. 평양에는 여러분들 대동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이 대동강을 통해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옵니다.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통상을 하지 않을래? 우리랑 무역하지 않을래? 요구를 하고 그리고 당시 이걸 우리가 거부를 하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의 선원들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조선 땅에 내려와가지고 막 불 지르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막 횡포를 부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평양의 그 관리랑 백성들, 관민이라고 해. 평양의 관리 백성. 당시에 관리는 누구였냐면 평양 감사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자, 이 박규수와 당시 백성들이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서 침몰시켜버려. 당시에 이걸 나타낸 그림이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있는 요 사건. 이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 왜냐하면 허락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힌 거잖아. 이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초반에 미국 정부는 그냥 잠잠했어. 잠잠한 상황에서 사건이 또 하나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조선에서 있었던 사건이야.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야. 자, 지금 1866년에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 자, 2년이 지나고 186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오페르트가 조선에 통상을 요구를 합니다. 야, 우리랑 무역하지 않을래? 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당시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 정부는 당연히 No, 너네랑 안 할 거야. 딱 거부를 하죠. 그러면 이 오페르트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들 봐라. 내가 지금 통상 요구했는데 거부했다고? 아, 흥선대원군이 지금 조선의 집권자지. 그럼 흥선대원군 아빠 시체 가지고 흥정해봐야겠다. 이런 진짜 얘들아 말도 안 되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생양아치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부를 당하니까 당시 흥선대원군 아빠 남영군이라고 합니다. 남영군의 묘를 도굴을 하려고 그 무덤을 파는 걸 얘들아 도굴이라고 해. 이걸 시도를 합니다. 새벽에 얘들아 지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아니까 이렇게 일본 무슨 사무라이처럼 옷을 입고서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이 굴을 판 거죠. 근데 조선의 굴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덮여 있긴 하지만 안은 석회를 발라놨거든. 그러니까 조용한 한밤중에 이 석회를 발라는 석회는 그 돌이잖아. 이거를 삽이랑 막 호미 곡괭이로 깡깡 이렇게 깽깽깡깡 이렇게 하면서 파고 있으니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다 나왔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너네 뭐 하는 거냐고 막 저항하고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오페르트의 도굴 시도는 실패로 끝나. 근데 실패로 끝난 다음에 당시 조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 안 그래도 충성과 효도가 중요한 나라에서 서양 놈들이 흥선대원군 아빠 묘를 막 파가지고 그 시체로 흥정하려고 했다는 게 딱 발각이 되니까 완전 저 새끼들은 쓰레기다. 절대 쟤네랑은 아예 상종도 하면 안 된다. 쟤네랑 서양 애들이랑 완전 손절해야 된다. 이런 서양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러한 상황이었어. 자,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가 서양 사람들에게 뭔가 호감을 가질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잖아. 무조건 통상 요구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서양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야.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를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신미년에 또 서양 놈들이 난리를 폈다라고 해서 신미양요라고 하고요. 이건 1871년입니다. 자, 미국이 쳐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1866년 8월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 사건이야. 이거 벌써 5년이나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요거 구실로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에게 통상 요구하려고 요걸 그냥 구실 삼아가지고 강화도를 공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병인양요도 그렇고 여러분 신미양요도 그렇고 처음 들어오는 곳은 강화도네요. 왜냐하면 강화도를 함락시키고 나면은 여기 이 바닷길을 따라서 강가로 들어가서 여기가 한강 그 하류 지역이거든. 한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강화도를 이제 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강화도를 공격한 미군이 옆에 있는 지도 보시면 여기 덕진진이랑 초지진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거든.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요. 광성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어제연이라고 하는 조선의 장군이 열심히 항전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제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강화도를 점령한 상태에서 조선 정부한테 야, 우리가 지금 강화도 점령하고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랑 통상해야지. 우리랑 무역하자라고 하는데 흥선대원군이 응 너네가 강화도 점령했거나 말거나 너네랑 절대 통상 안 할 거야 라고 끝까지 미국과 아예 그냥 통상수교 협상 자체를 거부를 해버리니까 미군이 계속 버티고 있다가 얘네들 조선 말 되게 안 통하네 라고 하면서 그냥 알아서 스스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요, 당시에 이제 조선에 강화도를 쳐들어왔던 미군의 모습들 딱 봐도 서양 애들이죠. 미국인들의 모습도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미양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완전 승리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퇴각을 하기는 했잖아. 이상하지만 우리의 승리로 끝나기는 한 거야.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으니까. 자, 아무튼 신미양요가 끝난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것들은 대화도 안 통하고 쟤네랑은 아예 통상할 필요도 없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국 각지에다가 야, 서양 놈들이랑은 아예 우리가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 무조건 쟤네랑은 싸워야 돼. 이런 걸 담은 비석을 여러분들
다 건립을 합니다. 전국 각지에. 그 비석을 여러분들 척화비라고 해. 척은 뭐냐면 배척한다. 화는 뭐냐면 서양과 화해하는 거. 서양과 화해하는 거, 서양과 친하게 지내는 걸 배척하는 비석이란 뜻이야. 자,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는데요. 지금도 척화비가 곳곳에 남아있어요. 문화재로. 이 척화비 내용을 보면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는 건 화친하는 것이다.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다. 즉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는 건 우리가 걔네랑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자. 화친을 주장하는 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야. 서양 애들과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놈들은 다 매국노야.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이걸 전국 각지에다가 다 건립을 하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외교정책, 그 외교정책 무엇이냐. 서양과 통상하고 그리고 교류하는 거 전부 다 거부하는 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얘들아,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요거는 별표야. 퀴즈에도 나올 거예요. 이거 써야 돼. 일본을 포함해서 서양 세력과도 어떠한 통상과 수교도 하지 않으려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볼게요. 자, 의의를 먼저 보면 서구 열강의 침략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막아내기는 했어. 저지는 막아낸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주권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요거의 한계는 뭐냐면 적당히 우리가 이제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서양의 문물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우리도 근대화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면서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국가를 막기만 했다는 거죠. 다른 세력과 단절시키기만 했다. 즉 그것 때문에 조선의 근대화가 발전이 지연되는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거 오늘 배운 내용 전반적인 표입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흥선대원군이 1863년에 집권하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1866년에 병인박해가 발생합니다. 천주교인들을 탄압했던 사건이죠. 요게 배경이 돼서 여러분들 병인양요가 일어난 거고요. 자, 이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모두 프랑스랑 관련이 있다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이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사이에 여러분들 미국의 상선이 난리를 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요게 배경이 돼서 발생한 게 여러분들 1871년에 신미양요야. 신미양요는 여러분들 미국과 관련된 거다. 신미년에 발생한 거기는 한데 미가 들어가니까 이거 미국이라고 같이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신미양요 이전에 우리 조선인들을 완전 경악하게 했던 완전 생양아치 같은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기억하시고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강화돼서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됐다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울 거야? 선생님이 앞글자만 따서 여러분들이 외우도록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줄 거야. 병, 제, 병, 오, 신, 척. 병제, 병호, 신척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병이 두 개긴 하지만 병인 박해, 괴롭힘 당한 것 때문에 일어난 거 이건 머릿속에 연결시켜 놓으면 이 순서 까먹지 않을 거야. 외워야 돼. 병제, 병호, 신척, 병제, 병호, 신척, 병제, 병호, 신척 이렇게 외웠니?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